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간의 통합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해외 생활을 마치고 조만간 귀국한다는 안철수 전 대표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중도 보수 통합의 중대 변수 그리고 마지막 퍼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안 전 대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 대행을 오늘 만나봅니다. 대표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동섭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우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급한 네. 질문부터 드리죠. 안철수 네네. 전 대표 귀국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하루 전날 아마 저희들한테 연락이 올 건데요. 제가 보기로는 21일, 네. 21일에서 17일 그 안에 귀국하실 것 같습니다. 21일에서 17일, 뒤에 17일은 언제 17일을 얘기합니까? 이달 1월 17일에서 21일까지. 17일에서 21일 사이에 들어오신다.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안철수 대표를 찾는 분들이 여기저기에 많습니다. 우선 한국당 황교안 대표, 학수 고대한다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많은 정파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혹시 어디와 손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네.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념에 찌든 낡은 정치 세력은 안 된다. 새로운 정치의 미래의 패러다임을 열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분열적 리더십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도개혁정당, 실용정당, 또 경제, 민생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전면적인 세대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집권당 같은 경우에는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분들이 권력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세대교체를 통해서 전문가가 대우받고 정말 경제와 과학이 정말 우대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는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네. 또 어떤 세력 통합보다는 혁신이 우선이다. 혁신한 다음에 야권 통합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통합보다 혁신이 먼저다. 그러니까 혁신을 위한 창당부터 하고 통합 논의는 그 이후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안철수 전 대표, 바른미래당 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국하면 일단은 그 원래의 당, 바른미래당으로 복귀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부 뉴스에서나 언론 매체에서 다양한 추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 자리에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정해진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당원이고 또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의 창업주 입장에서 아마 돌아오시게 되면 그래도 관계자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결정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바른미래당의 이제 손학규 대표와의 관계가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네. 정말 모든 걸 당권 모든 걸 내려놓고 안 대표를 위해서 그런 헌신한다는 게 있으면 바른미래당에서도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손학규 대표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손 대표가 과거에는 안 전 대표가 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전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당대표 자리를 내놓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 대표의 입장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저는 손 대표님이 워낙 또 거물 정치인이시고 또 경륜과 모든 정치에 그동안에 했던 형태를 보면 저는 분명히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당 측에는 이낙연 총리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야당 제1야당은 황교안 전 전 총리 지금 대표가 자리매김하고 있고 제3지대를 대표하는 그래도 지도자는 안철수가 현재 있는데요. 지금 양극단의 너무나 정쟁과 또 이번에 보면은 동물국회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그 관행적인 그런 형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힘을 낼 거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경제도 엉망이고 부동산 정책도 엉망이고 네. 남북 관계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안철수 대표는 제4차 산업혁명에 가장 걸맞는 아. 또 경제와 과학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과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제3지대 깃발을 들어야지 네. 폭발적으로 선세션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걸 아마 손학규 대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면 저도 손학규 대표님하고 얘기했지만 정권을 안철수 대표한테 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제3지대 창당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계신데, 자, 제3지대 안철수 전 대표가 있다. 그런데 지금 새 보수당 하태경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분명히 선택을 해라. 야당인지 제3지대인지, 야당이라면 반문전선에 합류할 의사가 있는 건지, 제3지대라면 지금 여도 비판하고 야도 비판한다는 건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건지 분명히 입장을 내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그 분명한 입장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옛날의 안철수 대표가 아닙니다. 상당한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력과 그 리더십을 갖춘 그런 근성 있는 정치 지도자로 성장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아마 기구하면 바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그 정치 공학적인 통합 논의는 불필요하다. 세력 통합보다는 혁신과 개혁이 우선이다. 그래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력, 그런 세력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덩치가 큰다 하더라도 국민이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세력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세력보다는 통합보다는 혁신, 개혁, 그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그 결정할 것이다. 근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권력 의지가 아주 강한 분이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비장한 결단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해외에서 마라톤을 여러 차례 완주하는 모습, 거기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강하게 변모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분도 많을 텐데, 그럼 지금 정치공학적인 통합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혁신통치위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 작업이 상당히 공학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통합 총추위가 예를 들면은 야권에 창조적으로 해체되고 야권의 모든 세력들이 창조적으로 해체되고 혁신적으로 정말 개혁적으로 서로 재편된다면 그 논의 구조에는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바른미래당 쪽 소위 안철수계라고 하는 김근식 교수가 이 통합 논의의 한 채널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개별 차원인가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네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합 통치위를 이끌고 있는 쪽에 지금 누구죠? 저 교수 김근식 교수님. 박형준. 네, 박형준 교수님 이름이 잠시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합니다. 안철수 참여로 통합의 성공이 좌우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참여에 연연하지 않는다, 어떤 이런 입장으로도 보이는데, 혹시 안철수 전 대표 홀로 외로운 길을 또 갈 처지가 되는 건 아닌지, 이것도 우려하는 분도 너무 많습니다. 네, 안철수는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이 불러낸 그런 후보고요. 또 안철수 현상은 아직까지 살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에 아무리 어려운 선거였지만 대선 때 20% 이상을 득표했잖아요. 700만 표를 얻었잖아요. 21.41%를 얻었잖아요. 그 서울시장 선거 때도 20%를 고정적으로 얻었고요. 그 어려운 관계,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했던 서울시장 선거도 20%를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20대 총선에는 26.74%를 얻어가지고 민주당을 이겼던 기록이 있습니다. 호남에서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 어려운 바른미래당에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를 받았다. 그 3당으로서
21.41% 700만 표를 받았다는 것은요. 네. 그건 간단한 그 통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 안철수 대표는 워낙 양극단에 서로 싸우고 정쟁하고 자기 이익만 누리고 총선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 국민들 보기에 네. 얼마나 그 동물국회 같은 그런 정말 정말 그 어떤 볼성 사오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안철수까지 착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네. 깨끗한 지도자를 저는 선택할 것이다. 그건 확신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과거 국민의당 지난번 총선에서 녹색 바람을 일으키면서 호남을 거의 석권했던 그 파급력이 새로운 이번에 당을 창당한다 할 때 그런 힘을 정말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얼마 전에 여론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정치도 본격적으로 안 했는데 안철수 대표에 대한 총선 지지를 묻는 여론 17% 정도가 지지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에 있는데요. 대선 후보 지지에 꼭 7% 정도를 해서 꼭 3위를 기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안철수 현상은 남아 있고요. 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정말 엉망이지 않습니까? 민생, 경제, 남북관계, 부동산 문제가 경제 문제가 바닥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면 앞으로 정치 주자는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정치인을 선택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100년 먹거리를 갖다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경제 전문가를 선택할 것인가 볼 때 지금 5명 안에 드는 여론조사, 5명 안에 드는 대선 주자를 볼 때 저는 안철수가 가장 합당한 지도자다. 네. 반드시 국민들이 저는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총선이 석 달 남았는데 이 석 달 네네. 전에 안철수 현상 그리고 안철수의 새정치, 안철수의 비전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기회라면 총선에 직접 출마하는 것일 텐데 혹시 네. 출마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 총선에? 그건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안철수 대표가 마라톤하는 근성을 보면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신이 헌신할지도 알고 실행할지도 알고 그래서 이번 총선에 어떻게든지 개입하면서 당신이 앞장서서 깃발 들고 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떤 형식이든 총선에는 참여하는데 그것이 출마일지는 아직은 안철수 전 대표 본인의 의사에 달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혹시 창당이나 연대와 관련해서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동영 대표의 평화민주당이라든가 박지원 의원의 대한신당과 연대나 연합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양극단을 제한 중도 개혁 세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친박을 제한 모든 정치 세력입니다. 네. 그 정치 세력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이념에 찌든 그 낡은 세력을 빼고 또 분열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세력 빼고 새로운 미래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중도 개혁, 실용정당, 경제 민생 정당의 의지를 가진 모든 세력이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유승민 지금 새 보수당 보수 재건 위원장으로 있는데 유승민 의원과의 관계 설정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함께 바른미래당을 만들었고 함께 했다가 또 그 당을 지금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있는 분이 지금 유승민 의원인데 자, 상당히 관계가 소원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일반인의 관측이고 수차례 안철수 전 대표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이후로 대답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안철수 이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 저는 유승민 대표는 좀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득권을 버리고 자기가 정치 철학을 가지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또 정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집을 버리고 밖으로 나온 그런 어떻게 보면 용감한 그런 정치인이다.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 정도는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신당을 만든다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이 촉박한 그런 여유밖에 없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국민의당 창당도 2월 달에 했습니다.
2월 달에 해가지고 아주 녹색 바람을 불렸는데요. 네. 그동안에 안철수 대표가 그래도 한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정치 세력이 다 17개 시도에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어떤 지침을 주면 바로 신당도 창당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에 복귀해서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해서 제 정치 세력을 이렇게 집합하는 또 함께하는 그런 세력 균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 이름도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바꾸는 거죠? 모든 걸 다 바꿉니다. 네네. 모든 걸 다 바꿔야 됩니다. 네. 하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바꿔서 네.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네. 이렇게 새로운 정당 깃발을 내세워서 창당을 한다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통합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혁신 통치가 추진하는 이 통합 움직임에 어떤 전제가 있어야 합류가 가능한 건지. 내가 전제에도 제가 잠깐 엎드렸지만 네. 야권의 모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반하는 모든 야권의 세력들이 창조적으로 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다든지 혁신과 개혁으로 정치가 재편되는 논의 구조는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와라. 네. 바른미래당 들어와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세력이 해체하고 네. 새로운 창조적인 질서, 창조적으로 혁신적인 당, 방금 우리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던 생각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의 당이라면 함께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앞으로의 창당 논의, 통합 논의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국민들이 안철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제일 우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기국을 하면 국민들에게 변화와 혁신, 미래에 대한 이 새 정치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보여주느냐는 스스로의 노력이고 또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기국 후에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 전번에도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에 1년 한 4개월 정도 독일과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 과학 문제, 요즘에는 또 CES에 가서 많은 수소차나 에너지,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많이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경쟁에 있는 현장을 떠나서 많이 연구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공항에서 들어올 때부터 메시지를 하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정말 실사구시적인 실질적인 우리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이 달라진 안철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자신의 찬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자, 기대를 해보고요. 끝으로 이동섭 의원님 본인도 이번 총선에 어떤 입장과 행보를 갈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용인갑입니다. 처인구가 제 지역구고요. 네네. 제가 열심히 2년 전에 이곳에서 털을 닦았고 또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 반도체 유치인데요. 네네. 그게 122조입니다. 그런데 그 유치하는데 용인 백풍기 시장과 더불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고요. 네. 또 작년 2월 19일 날 청와대로 직접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이닉스 반도체가 왜 용인에 들어와야 되는가를 건의드렸고 또 그 결과 하여튼 하이닉스 반도체가 용인에 입시되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처인구의 앞으로 발전 또 반도체가 크게 성장하는 그런 국가의 동력의 주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처인구가 제가 지역구인데 처인구가 왜 처인구냐면 처인성 때문에 처인구입니다. 그게 이제 처인성의 역사적 의미가 1232년 고려고종 19년에 대몽골 제국의 살레타가 그 고려를 침략해서 평양성을 점령하고 왕성인 개경을 함락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남진을 하면서 처인성의 군량미를 탈취하기 위해서 공격했을 때 용인의 그 농민과 천민과 또 그 성장 김윤우와 그 스님들이 함께한
연합군 그러니까 의병장의 화살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3만 대군이 철수하는 그런 큰 사건을 넘겼던 김윤우 장군이 처인구에 처인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처인성에서 그런 전투를 했고 그 다음에 충주산성 전투의 1258년에 충산 전투에서도 충주산성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때 이길 때 노비 1,500명의 노비 문서를 불살라서 그 노비들과 함께 농무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했지만 우리는 고려에 김윤우 장군이 알겠습니다. 1258년도에 네네. 노예 해방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경명, 그다음에 곽재우, 김천일, 사병대사, 서산대사 이런 분들이 의병장 활동을 했는데요. 네. 가장 먼저 의병장 의원님, 했던 사람이 의원님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 네네, 기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